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송금된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인정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국정원 문건을 특종 보도했던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모시고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봤는데요. 오늘은 국정원 차장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1심 재판부가 왜 중요한 국정원 문건의 증거 능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근데 방송 많이 해보셨죠? 네, 조금 해봤습니다. 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전혀 긴장 안 네. 되죠? 네, 긴장 안 됩니다. 네. 아마 22대 국회가 시작돼서 예. 또 초선 의원이어서 아마 더 바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그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대책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 들어와서 예. 검찰 공화국이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검찰이 득세한다라는 정도를 벗어나서 자신들이 곧 정치 세력, 정치의 주역이 되어 있고 권력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어떤 사건이나 상대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격이나 보복을 하는데 네. 온갖 있지도 않은 진술을 조작해서까지 상대의 정치인을 올가매는 거죠. 그래서 조작이 일상화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큰 사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일수록 정의와 법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조작과 정치적인 목적이 관철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태에 우리가 이르렀다. 네. 그래서 검찰 조작 수사에 대한 네. 특별한 당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렇죠, 예. 검찰 출신 의원, 그다음에 언론관계 의원, 그리고 저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네. 정보나 네. 정치 쪽에 네. 소스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의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군부 정권에서는 군인이 정치의 그렇죠. 주체였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정부의 주요 요직이라든지 네. 대통령실의 요직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마치 검사가 네. 검사 출신이 네. 한 그렇습니다. 정치의 권력의 한 네. 주체가 돼버린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네. 오공화국 전두환 때는 군부가 중심에 서고 검찰이 에워싸서 군부를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반대예요. 아, 지금 대통령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검찰 권력이 중앙에 있고 네. 용산의 국방부 합참이 옹이하고 있는 아, 매우 이상한 구조인데 네. 그대로 지금 정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7일에는 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 쌍방그룹 회장이었죠. 예, 예. 그다음에 안부수 아태엽 회장. 예. 을 각각 모해 위증 교사, 그다음에 네. 모해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든 증거에 입각해서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증거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북한을 가기 위해서 왜 몇백만 달러의 돈을 내야 됩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갔다 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재명 대표가 돈을 내야 됩니까? 아, 네. 이재명에게 돈을 받아서 북한을 가게 해줘야 되는데 돈을 직접 받지 못하니까 대신 내줬고 그렇죠. 이재명의 방북을 주선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야 안부수와 지금 문제가 되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죄를 쓰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진술을 조작하고 진술 세미나를 검찰 해당 검사 앞방에서 진술 세미나를 5명, 6명이 모여서 계속 말을 맞추고 각본을 짜가지고 통째로 이재명에게 이화영에게 덮어 씌운 것이다. 그래서 증거가 없어요. 오로지 그들의 진술만 있습니다. 그렇죠. 진술만 있죠. 세 네. 사람 흔히 3인방이라고 그러죠. 네. 김성태, 안부수, 그다음에 방용철. 방용철 부회장. 3인방이죠. 예, 그 3인방의 진술에 크게 의존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800만 달러의 성격이 뭐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800만 달러는 북한 스마트팜 지원 500만 달러,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이렇게 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예. 이제 검찰은 800만 달러가 모두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방북을 위해서 건네준 뇌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예. 말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예. 이제 그 이화영 씨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네. 매우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증거가 없어도 몇 사람들이 말한 전문, 예. 전에 들은 말. 진술 그것만 갖고도 증거를 삼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화영을 유죄를 때리고 이재명을 얽어넣은 거거든요. 예. 예. 즉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판사가 제출한 판결문에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진술 외에는.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합니다. 네. 안부수가 검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국정원에 나에 관한 보고서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보세요. 라고 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압수수색을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문서를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예. 국정원 측에서는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압수수색물이 아니다. 배포한 거다. 잘 참고하고 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성격의 배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수에 당해서 내가 니들한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아진 국정원의 보고서가 그 진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네. 좀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바로 그 국정원 문건들을 그렇죠. 뉴스타파가 이제 입수해서 네. 보도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쌍방울의 대북 사업 추진, 네. 대북 송금, 네. 주가 조작, 움직임 네.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문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보, 네, 그다음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네. 그다음에 1차장 등 요직을 지내셨는데 네. 당시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나요? 그건 휴민트 사람을 통한 정보 수집 능력이 있고 그 네. 외에 여러 가지 시긴트 신호 정보를 네.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분석을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공개 자료까지도 첩보와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미 CIA도 우리 국정원이 없으면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선진 정보기관, 특히 북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국정원 문건이 공개된 게 지금까지 뉴스타파 지금 네. 입수한 게 45건이고 실제로 국정원에서 아까 배포하셨다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배포한 문건이 45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국정원 문건을 보셨을 텐데 예. 그 문건의 증거 능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정원의 상황 보고서가 정확하겠습니까? 아니면 CNN이나 네. 다른 그 어떤 뉴스의 그 신문의 보도가 더 정확하겠습니까? 국정원의 보고가 가장 정확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보 출처에 가까이 가서 가장 일차적인 정보를 그대로 상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요원이 정보를 왜곡해서 위에 보고하면 금방 표가 나서 그 직원은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굉장히 심한 그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정원의 직원들의 어떤 직업 윤리 의식은 기자들보다 오히려 더 철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에 가장 깊게 접근한다. 네. 두 번째 신속성이 담보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듣자마자 바로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에 보고하면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국장, 실장에게 보고된다는 수준을 넘어서 차장, 원장까지 간다. 최고 지휘부까지 간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과 신속성 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력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밌는 거는 이제 45건의 국정원 문건 중에서 예. 2급 비밀 문건이 3건이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뭐 국정원에 오랫동안 재직하셔서 아시겠지만 예. 2급 비밀 문건으로 지정되었다면 예. 그게 어느 정도의 정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2급 문건에 있다고 한다면은 지극히 중요한
예. 공장 문건, 사업 문건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혼자 쓰지 못합니다. 크로스 체크가 돼서. 예, 그 보고서의 성격은 뭐냐면은 사업을 종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신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올릴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동안 정부 활동을 했는데 이 사업을 관두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협조자를 해고시키겠습니다. 해고 및 앞으로 대책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 정도의 결정은 혼자 못하고 심의회의 같은 것을 열게 되어 있죠. 예. 그 심의회의에서 이 공작을 종결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다시 상부에 보고하면 위에서 그래 종결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정보가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 뭐가 들었느냐 하는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안부수를 국정원에 있는 요원이 협력자로 그렇죠. 고용을 해서 북한의 통전부 핵심 인사들의 동정을 파악하고자 첩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경제 협력이라든지 뭐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하라든지 아니면 안부수가 김성애나 누구를 만날 때 마치 뭐 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해라라고 하는 것까지 짜서 입력을 시켜서 상대방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유도해내서 공작을 전개해 왔다. 그런데 이 안부수가 우리의 협력자로서 우리의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생했다. 그것은 우리 공작 목표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김성태와 예. 사적으로 예. 사업을 벌리고 주가 조작을 했다. 주가 조작,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사기업인 김성태를 끌어들였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겠다. 김성태를 끌어들인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이나 이런 데 김성태를 데리고 다니면서 만났던 사실조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 협력자를 데리고 어떻게 더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종결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올린 거죠. 그렇죠. 거기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 핵심 내용은 쌍방울 그룹이 안부수, 김성태장 등등이 비롯해서 또 특히 북한 측과 공모까지 해서 예. 그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예. 끌어올리려고 했다. 예. 그게 사실은 그 국정원 블랙요원에 의해서 그게 감지가 됐고, 예.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이거를 하면은 국정원 자체가 마치 주가 조작을 부양하는데 그리고 안부수와 역할을 한 김성태를 지원해주는. 예. 그렇게 되기가 사실 우려해서 예. 이제 협력자 종결 해고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제 돌아가서 상황을 제대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미리 그 차트 1을 예. 이제 하나 전달해 드렸는데 이 차트 1을 보시면 보여드릴까요? 예, 예, 이겁니다. 차트 1. 예. 예. 시작입니다. 뭐냐면 2018년 8월 29일이 언제냐면은 폼페오가 그 통전부 부장 김영철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가 포기한 그 시기예요. 그러나 미국이 곧 다시 평양을 방문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 협상도 하고 또 미국하고 관계 정상화가 되면 일본하고도 다시 수교 협상을 해서 배상금도 받고 남한 우리나라하고도 경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에 차 있던 시기. 그런 시기에 통전부가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외화벌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아태협의 안부수라는 사람을 활용하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아태협의 안부수를 초청을 합니다. 북한으로. 그것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아니 안부수라는 사람을 초청을 하는데 이 사람이 김영철과 김성애하고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안부수에 대해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줍시다라고 하는 보고 상신을 해요. 그러니까 순서는 통전부가 안부수를 통해서 경제협력 사업과 대일 수교 배상에 관한 공작을 벌리기 위해서 안부수를 북한으로 불러들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뒤에 통전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작관 그 블랙요원은 좋다 이거 보내줘서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럼 막공작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의 통전부 공작이 시작이 된 거죠. 네. 시작은 북한의 대남 경제 협력 확보 공작입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놓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남북 관계든 미북 관계든 북한은 외무성이나 다른 데가 하는 게 아니라 통전부가 하거든요. 그렇죠. 예. 통일부하고 외교부의 기능이 합쳐진 통일부, 외교부의 일부, 국정원의 국정원 일부가 이 세 개를 합쳐놓은 것이 북한의 통전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대남 경제협력 공작,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은 우리 남측의 기업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좀 가져갈 기업이나 그 당시만 해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매개로 돈을 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공작을 시작한 거죠, 통전부가. 네. 그래서 차트 2를 보시면 차트 두 번째 네, 차트.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것에 대해서 국정원은 북한 통정부 대상 공작 여건이 형성되어 있느냐 생각보다 좋다라고 보는 거죠. 아, 안부수를 불렀으니 안부수를 통해서 그쪽 내부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안부수가 평양을 갔다 옵니다. 평양을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합의서를 작성을 해와요. 그러니까 이 블랙 요원이 이화영이하고도 친하고 안부수도 잘 알고 하니까 둘을 엮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이때만 해도 김성태라고 하는 사업가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안부수라고는 아태협, 뭐 일제징용 당시에 이제 희생자들을 그 앞세워 가지고 이제 북한이 일본과 수교할 때 50억 불이든 100억 불이든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아태협의 안부수하고 좀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데 안부수가 이것만 가지고는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화영을 붙여줍니다. 그게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 이화영과 안부수를 연결을 시켜서 통전부가 남측하고 경제협력을 해서 뭔가 좀 돈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니즈고 약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야 되니까 대일 사업을 잘하는 안부수와 남북 경협이라든지 지자체의 의향을 갖고 있는 이화영을 연결을 해줘요. 왜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9일 평양을 갔다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국민 보고를 하면서 지자체도 앞으로 활발하게 북한과 협력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지자체가 북한을 가서 많은 경협을 하면서 북한을 우리 쪽으로 끌고 와라. 그러니까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경제력에 북한이 대한민국으로 포섭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통령도 저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북한의 제재로 유엔의 제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니까 이화영과 안무수를 엮어서 대북 공작을 해보자 한 거죠. 그것이 북한의 통전부의 그 경제협력 확보 공작에 대한 우리 국정원의 여건 확인 및 역공작이 들어간 거죠. 그 과정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화영도 못 모르고 이제 연루가 된 거예요. 미안하게 됐습니다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국정원 문건에 보면 그 국정원 요원이 이제 그 보고서 또는 문건을 작성을 할 때 이제 그 사람을 만나고 왔던 안부수가 만나고 왔던 북측 인사들의 말들을 이제 어쨌든 간에 그거를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북측 인사들의 그 전언에 해당되는 발언들을 어느 정도 그러면은 신뢰를 해야 된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블랙 요원이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4급, 3급 안 되는 그러니까 한참 활동할 나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1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전체 판을 잘 모르고 정말 열심히 해서 수집하고 공작하고 사업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가 다른 첩보와 정보까지 위로 계속 올라오잖아. 이제 그걸 보고 위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거는 계속 한번 보내도 되겠다. 왜냐하면은 9.19 평양선언 이후에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좀 애가 달았어요. 애가 달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게 던져줄 수 있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이나 경기도가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겠다 해서 일종의 카드로 쓴 거죠. 북한에 갔어요.
14 남북 정상선언 몇 주년 기념해가지고 그렇죠. 10월 4일부터 10월 5일날 가서 안부스 이화영 올라갔는데 이화영이 김성애를 만나죠. 그리고 통정부의 김영철까지 만납니다. 그래서 북측의 요구를 듣죠. 북측의 요구는 뭐냐면 학술대회도 하겠고 체육문화관광도 하겠고 DMZ 평화공원도 조성하겠고 보건위생 방국 사업도 다 하겠는데 그거는 당신들한테 좋은 거고 나한테 사업되는 거 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하다가 마른 거 황해도 계풍군에 육묘장 사업 하나 좀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근데 육묘장 사업을 가만히 보면서 도시농업 뭐 스마트팜하고 이 지자체하고 뭐 맞는 게 좀 있겠다 해서 오케이 한 거예요. 즉 소위 말하는 스마트팜 사업은 경기도 이화영의 스마트팜 사업이 아닙니다. 통전부의 계풍군의 육묘장 사업입니다. 북측이 그걸 요구를 했는데 우리한테 그런 양묘장, 육묘장 사업 그 카테고리가 없으니까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라는 이름을 맞춰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 2번에 봐도 소위 합의서 초안에도 황해도 지역 일개 농장의 농림복합형 가로 열고 스마트팜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북측의 요구사항을 한국말로 우리식으로 다시 표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북측에서 이제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통일부 조명균하고 해서 별로 남는 게 없더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경기도하고 학술대회를 11월이나 언제 하면 내가 좀 내려가 볼게요 하고 김성애가 이야기를 해요. 이화영한테. 예. 근데 우리 국정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김정은이 서울 방문을 점검하러 내려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그냥 내려오겠다가 아니라 내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다가 바쁘면 못 가는데 내가 혹시 가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 전에 남측 분위기를 한번 점검해 보겠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대화와 이 끈을 끌고 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안부수와 이화영이를 제대로 우리가 잡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차트 한번 보시면 같은 시기에 이제 그 우리가 14 남북 정상선언을 할 때 한 300여 명이 올라갔거든요. 예. 거기에는 대기업 회장도 있었어요. 근데 대기업 회장이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는데 한마디도 북한에 투자하겠다 돈 되겠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권이가 뭐라고 합니까? 이재용 뒤에 서가지고 목구멍에 냉면이 너무 가냐 이 말을 하잖아요. 그게 유명한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목구멍에 냉면이 너무 가냐. 네. 그 말은 뭐예요? 남북 정상회담부터 14 남북 정상 선언 기념 이 전체 기간 중에 통전부가 다 돈을 댔는데 완전히 재정이 바닥나다시피 했는데 고려 호텔에서 $100짜리 물건 하나 산다고 해도 통금에서 못 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통전부가 돈이 없구나. 재정적으로 어렵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약점을 본 거고 김성애가 남측에 서울에 와서 김정은이 와도 좋은지 분위기를 점검하겠다고 하니 우리는 두 개를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드시 이 김성애를 비롯한 통전부가 됐든 누가 됐든 일산에서 있을 아태평화회의에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죠. 네. 여기에 그냥 이화영이나 경기도에서 이 대북 사업하는 사람도 몰랐겠죠. 여기에 그냥 좋은 일이다 해서 왔죠. 네. 그래서 북한의 대남 공작에 우리가 맞공작 내지는 여건을 통전부의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 확보 공작을 한 것이죠.